23페이지 임대차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3대 권리가 있거든요. 임차인의 3대 권리 100% 출시됩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19번에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필요비 상환 청구는 즉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종료시에. 1번이 옳네요. 정답. 자, 2번에 보시면 부속된 물건이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 그 말은 포함이 됐다. 그 말은 부합물입니다. 부속물입니까? 부합물입니까? 부합물. 벽지, 부합물. 에어컨, 부속물. 여기는 벽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안 됩니다. 부합물 매수 청구는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가 돼야 합니다. 2번은 X. 자, 3번에 보세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다. 이래야 됩니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나 없으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거기다 예를 들어서 한번 써놓으세요. 민박. 이렇게 써놓으라. 민박. 여러분이 민박 가가지고 하루 이틀 자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럼 하루 자는데 에어컨을 설치하고 팔아먹고 좀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써놔라. 웃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4번도 X. 5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상환 청구는 목적물 반환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6개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낸데 또 반환 받는 날, 이게 기산점이야. 임대차가 종료된 날, 그러면 X라고. 조심해라고. 임대차 종료된 날 X, 1년 X, 반환 받는 날 O, 6개월 O. 아시겠죠? 정확하게.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20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니까 땅 주인이 누구예요? 을이죠. 임차인은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 그래서 갑이 을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 청구, 즉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선에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은 모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다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되고. 아시겠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나면은 천재입니다. 천재.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 거 3가지. 비닐하우스. 그 다음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된 지상물 3가지. 요거만 안 돼요. 자, 3가지가 뭐라고?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된 지상물.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2번.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줄 것이고, 그거를 매수 청구 배제 특약, 매수 청구 포기 특약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철거 약정, 배제 약정, 포기 약정은 무효다. 맞네요. 자, 3번에는 걸쳐 사건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걸쳐 사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빌렸습니다. 갑이 빌렸어. 근데 요 토지 옆에 제3자의 토지가 있었다고. 병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빌린 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요렇게 제3자 토지하고 걸쳐서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걸쳐. 잘했습니다. 한 번씩 좀 시끄럽게 해야 잠이 깨거든. 훌륭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사건? 걸쳐 사건. 걸쳐. 신랑이 마누라 다리에 걸쳐야 잠이 온다. 걸쳐 사건. 이게 보기보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누가 일어서서 한번 해볼래? 자, 건물 전체는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된다고?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구분 소유 객체가 된다는 말은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됐다.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기간이 종료가 돼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기간이 종료. 그런데 갑이 연체를 했단 말이야. 지료를, 임대료. 연체를 해가지고 을로부터 해지당했어. 그럼 을에게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고. 5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했어.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자, 매매가 성립되면은 갑은 소유권 이전하고 을은 대금을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건물 주인 갑이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동시관계. 자, 그러면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갑이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지. 동시행이니까. 맞죠?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행 항변권으로 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점유. 자, 그러면 이거는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적법이지. 동시행 항변권으로 정당하게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안 돌려주고. 자,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건물은 지금 못을 팡팡 박아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은 을이 대금을 줄 때는 이 건물만 줍니까? 건물 사용료도 줍니까? 건물만 준다고. 왜?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갑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데 그럼 건물 점유만 했지 사용은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따라서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자, 근데 문제는 건물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건물 자체를 점유하면은 토지도 점유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건물은 사용 안 해도 건물이 앉아있는 자체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사용료는 을에게 줘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물 사용료는 아니고 뭐는 건물 부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X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면 임차인 갑은 을에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1번하고 22번. 21번하고 22번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출제된다. 전대 문제입니다. 전대. 자, 하나는 동의 없는 전대, 하나는 동의 있는 전대.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우선은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전대차를 했다고 5월 1일 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전차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집을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전대나 양도를 할 때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동의 없는 전대, 불법 전대, 무단 전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잘. 첫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대차 자체는 유효다. 첫째 논점.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야 됩니다. 을이 동의를 병한테 얻어줘야 하는데 끝까지 얻어주지 못했다면은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거는 사진을 찍든지 그려보시든지 꼭 해봐야 됩니다. 담보 책임. 을이 끝까지 동의를 얻어주지 못하면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의 내용은 전대차를 해지할 수도 있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자, 을이라는 사람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것은 갑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배신을 응징할 수 있는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의도 안 해주는데 남이 갑의 집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된다고? 불법 점유. 그러면 소유자 갑은, 그죠?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을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집을 네가 불법으로 사용하네. 차임 상당의 돈 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써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자,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거 당연하죠. 빌려준 사람은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맞고. 자, 갑은 을과의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번에 손해배상 청구해 줄 것이고 3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줄 것이고 둘 다 돈 청구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갑이 병한테 월세 상당의 돈 청구, 즉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지했냐 안 했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해지를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 해지를 안 했어. 그러면 해지를 안 하면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여전히 월세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갑에게도 월세를 청구하고 병한테도 월세 상당을 청구하는 이중이득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해지를 안 하면 을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계약이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해지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해지가 안 되면 갑은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에 역시 해지가 안 됐네요. 그러면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2, 3번을 묶어서 돈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4번에 임대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는 경우에 갑이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토지입니다. 집이 아니고, 토지 아니에요.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고 을이 병한테 빌려줬어. 동의 없이. 그런데 병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병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서 집을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한번 물어볼까요? 자, 갑하고 병 사이에는 계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적법입니까? 불법 점유자입니까? 불법 점유자. 아니, 갑의 입장에서는 갑의 땅에 불법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면 갑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는 병은 건물을 짓더라도 땅 주인 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갑이 X토지에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그죠? 그 말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그때 전차인 병은 땅 주인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불법 점유하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을 버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이 사람은 남편이고 여편입니다. 자, 부부끼리 이렇게 전대를 했단 말이야. 동의 없이. 그럼 아까 동의 없이 넘기면 갑을 배신했기 때문에 해지권이 생긴다 그랬죠? 왜 그러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사는 거 하고 을이 병한테 넘겨줘서 병이 주택에 사는 거 하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왜? 을은 신혼부부로서 조용한 사람이야.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소대장입니다. 애가 9명입니다. 완전히 집조지입니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소대장한테 넘기면 갑의 집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배신이 된다고. 그래서 해지권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게 부부야, 부부. 실제로는 부부가 가구점을 경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나 여편 이름으로 돼 있으나 여전히 둘이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경영한다고. 그러면 남편 이름에서 여편 이름으로 바뀌어도 갑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갑을 배신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해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5번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자, 22번은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 있는 전대. 그렇게 동의 있는 전대. 자,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이것도 그림을. 그림보다는 밑에 그 지문을 우선 읽어보세요. 지문.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을은 임차인이고 병은 전차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았죠. 이거를 적법 전대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왼쪽의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보세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을은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아까 동의를 끝까지 못 받아주면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을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을이 동의를 받아서 병한테 넘겼기 때문에 갑을 배신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해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 다음. 주인의 동의를 받고 점유하죠?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러니까 왼쪽의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긴다고.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기느냐? 자, 보세요.
을에게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 여기는 전차권이 있어요. 이거는 엄마 권리고 요거는 아들 권리입니다. 모자 관계입니다. 모자.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2번 이상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법정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법정 해지. 그럼 다른 말로 이거를 즉시 해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이 2번을 연체하니까 갑이 해지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죠.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하죠. 그럼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전차인은 아웃, 밖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첫째. 자, 그런데 만약에 법정 해지가 아니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합의. 갑과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해지했거나 합의를 해가지고 종료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 연체를 해가지고 법정 해지한 거 아니고 갑과 을이 그냥 뭐 했다고? 합의로. 둘이 막걸리 집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깨자. 이게 합의 해지 아닙니까? 자, 합의 해지를 했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이 소멸하느냐? 아니다. 이때는 존속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합의 해제나 합의 종료는 굉장히 쉬운 임차권 소멸 사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쉬운 임차권이 소멸되면은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해서 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외우라고. 뭐라고? 합의 해지, 합의 종료로 소멸됐을 때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게 기억에 있네요. 기억. 자, 기억해 보시면 갑과 을의 합의로 종료가 동그라미 쳐야지. 합의로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읽어보세요. 버터. 이제는 이 사람이 그 부속물입니까?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전차인이요. 전차인이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걸 부속물이라 하거든요. 부속물. 그러면 아까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죠?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동의 없을 때는. 들어봤나요? 근데 여기는 동의를 받았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응?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 부속물이나 팔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임차인이 에어컨을 팔아먹을 때는 두 가지야. 주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주인으로부터 샀거나 이 두 가지만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근데 전차인이 팔아먹을 때는 그죠? 자, 주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주인으로부터 샀거나 여기하고 같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자,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 몇 개다? 2개. 전차인이 할 때는 3개입니다. 뭐라고? 갑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샀을 때 요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나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가 추가. 밥을 안 먹어서 눈에 힘이 없네.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오십시오. 근데 국밥은 조금 무리야. 왜? 굉장히 무거워. 국밥 위에 들어가면 위가 밑으로 쭉 처집니다. 자동으로 눈이 감깁니다. 자동으로. 무거워서. 때릴 수 있으면 좀 가벼운 거를 드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내버려. 네 번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럼 잘 보세요. 자, 병이 갑에게 에어컨을 팔아먹으려면은 갑의 관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갑의 관여, 갑의 관여, 갑의 관여. 여기는 갑이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부속물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포인트를 잘 잡으라고. 자, 그럼 니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임차인 을의 동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띠것. 자,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가 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임대차도 끝났고, 전대차도 끝났고,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집을 돌려주고, 을은 갑에게 돌려주고,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갑한테 바로 돌려줬어. 그래도 될까요? 된다는 말입니다. 왜? 어차피 최종적으로 집이 갑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에게 줬다가 을에게서 갑으로 가는 것보다 이리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를 하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 의무는 소멸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병이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명도 의무는 면한다. 이래 맞지. 그래서 X입니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 유명한 판례거든요.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들어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갑하고 을 사이에 기간을 안정했어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안정했어. 기간을 안정하면은 해지 통고로서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갑이 해지 통과했다 칩시다. 이 색깔이 좀 안 맞네.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다. 자, 갑이 기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해지 통고했다, 해지 통고. 그럼 해지 통고하면은 임차권 소멸, 전차권 소멸을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락도 못 받았어. 그냥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하면은 병은 나가줘야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병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왜 줘야 된다고? 통지.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한 사실을 병한테 통지를 해줘야 해지 통고로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즉 병을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해지 통고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을이 연체를 해서 즉시 해지를 했습니다. 즉시 해지했을 때도 통지를 해야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가 있거든요. 이때는 통지 안 해도 대항해서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해지 통고하고 즉시 해지를 어느 걸 강력한 것으로 본다? 즉시 해지. 해지 통고는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고 즉시 해지는 안 알려줘도 병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읽었을 때 즉시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즉시 해지지. 이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즉시 해지했다. 그때는 갑은 병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아도 해지 통고로서 대항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옳은 것은 어느 겁니까? 길입니다. 길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